대학병원의 교수님의 대부분은 본인이 잘 안 하죠. 아무리 영성이 있는 교수님이라도 밑에 제자 시키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척추는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안 돼요. 선생님 직접 하는 거 맞나요? 나는 한 번도 누굴 시킨 적이 없어. 저는 한 번도 남을 시킨 적이 없다. 아무리 의사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비가 오고 3개월이 됐으면 수술하는 의사한테 가세요라는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안 하니까 이 사람이 마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야. 수술쟁이한테 가서 수술을 받는 거지 방송쟁이한테는 방송만 보시는 거예요. 그 수술 많이 하고 바쁜 의사가 방송 나갈 시간이 어딨어. 방송 많이 나오는 의사 조심해라. 허리 수술 2달 병신이 됐습니다. 못 걷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100m 걸을 수 있고 이후 10발도 못 걷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건데 한국 남자들한테 자기의 외모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냐 이러면 일부가 손을 들지만 못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하냐 이러면 대부분 다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못생기지 않았고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여자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알뜰하다고 생각을 해. 전 세계에서 이런 비싼 가방을 가장 많이 사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다 알뜰하다. 그죠? 이 마찬가지로 척추 수술하는 의사들은 다 자기가 수술을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저는 딴 건 모르겠고 되게 빨리는 해요. 똑같은 수술인데 남들 뭐 3시간 걸릴 거 옛날부터 되게 빨리 하는 재주가 있어요. 서두르지 않는데 빨리 하는 게 잘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뭐 여하튼 간에 다 잘 됐다고 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이 너무 잘 됐게 설명하면 안 되고 설명 그렇게 얘기 안 했겠죠. 그죠? 수술이 못 되지는 않았다. 수술은 잘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재수술하러 환자를 만나보면 다 잘 됐다는 얘기를 듣고 버티는데 정말 이게 수술을 한 게 맞냐? 두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사실 눈 감고 했냐? 아니면은 뭐 대학병원 한 거 보고는 밑에 분명히 그 제자를 시켰을 거다. 근데 이제 환자한테는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잘 해놨는데 내가 해도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요. 대부분은 잘 되면 결과도 좋고 그 다음에 못 되면 결과도 안 좋고 이게 맞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 두 번째는 척추 수술하고 병신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목 수술은 있어요. 근데 허리는 수술하고 진짜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굉장히 좀 드문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면 저한테 오세요. 3가지를 해드리는데 그냥 쏙 시원하게 어느 부위가 잘못돼서 이런 거다. 두 번째는 진짜 잘 돼 있는데 환자분이 좀 마음을 다스려야 되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재수술에서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는 있어요. 사실 이런 영역은 그 교과서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환자들이 좋아지면 안 와. 근데 나는 기억을 해. 30대 젊은 사람인데 소변줄을 끼고 왔어. 그래서 소변줄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2달을 소변줄을 끼고 있어. 젊은 사람들 소변줄을 끼고 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디스크 수술을 하고 소변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소변줄을 끼고 있대요. 그래갖고 나 이거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수술이 잘 됐다고 소변줄 그냥 끼고 있으라 그랬대. 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그 수술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뭐 디스크도 잘 돼 있고 나름 나쁘지 않아요. 대학병원 갔는데도 뭐 괜찮고 뭐 잘 모르겠고 아니면 평생 소변줄 끼고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냥 확 다 뜯어내고 그냥 나사 받고 한번 해보자. 너 평생 소변줄 끼고 있을 거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렇게 해주는 선생님을 자기가 찾아다녔는데 확률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확률로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소변줄이 평생 끼고 사냐 안 하는 문제고 나도 교과서적으로는 모르겠다 이런 케이스가 없는데 근데 해보면 좋아질 수도 있지. 그리고 내가 더 나쁘게는 만들지 않을게 얘기를 했는데 느낌 같은 게 와요. 사실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거 잘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수술하고 소변줄 뺐어요. 빼고 소변도 잘 누고 잘 살고 그다음에 이제 욕심이 나니까 혹시 선생님 제 발기 기능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소변줄까지 빼주고 욕심이 끝이 없네 이 사람이. 이래서 비아그라를 매주간 8주간 먹였어요. 척추 수술하고 마비가 온 경우에 비아그라를 저용량으로 매주 한 번씩 8주간 먹이면 심장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발기부전도 고치고 가비도 좋아지고 뭐 이런 경우에는 너무 절망하지 말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한번 진료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급하게 받는다면 어디를 추천하시나요? 세 번째 커뮤니티 글인데요. 1만 회 이상 척추 시술을 집도하고 15년 이상 경력이 있으신 원장님이 계신 척추 전문병원대 대학병원급은 아니지만 동네에 꽤 규모가 있는 병원. 해당 댓글에 아래와 같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이것도 뭐 좋은 질문이고, 보니까 이제 뭐 유튜브에서 대부분 병원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척추관절 병원 원장님들이 유튜브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분들은 1만 회 이상 경력이 많으신 원장님이 계신 척추 전문 병원이 대학병원보다 좋다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것 같고, 또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대학병원 좋아하시는 분, 전문병원 좋아하시는 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분법으로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수술을 잘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는 게 좋아요. 이게 정답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과연 누가 수술을 잘하느냐, 이거는 의견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척추 수술하는 교수님이 3분이 계시면 그 병원에 있는 직원들만 알아요. A, B, C 중에서 누가 지금 제일 잘한다. 또 그것도 자꾸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신경과 교수가 척추 수술을 누가 제일 잘하는지를 알기가 힘들어. 그러면은 물어보잖아요. 레지던트가 무슨 기준으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아나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누가 수술을 진짜 잘하느냐 객관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근데 이제 지표로 하기도 하는데, 감염률이 작고 어쩌고저쩌고 지표를 하는데, 지표는 사실은 다 조작이 가능합니다. 근데 잘 모르면은 이제 우리가 유명한 데 가라, 잘 모르면 비싼 거 사라, 잘 모르면은 브랜드 있는 데로 가라, 이게 통상적이잖아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피어 리뷰라고, 환자가 내가 했는데 이 선생님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 해서 그 환자가 이렇게 평가해 주는 게 가장 좋고, 두 번째는 궁합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의사 선생님이랑 의견이 맞는 경우, 저는 여하튼 간에 수술을 잘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잘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3단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결론이 수술을 잘하는 의사를 가야 된다. 수술을 어떤 의사가 잘하느냐는 환자분이 알아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환자들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하든가, 아니면은 수술하는 환자들 소개를 받든가, 이렇게 해서 본인이 서치해서 본인이 찾아서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정보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저랑도 안 맞는 환자들이 있어요. 궁합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처럼 의사와 환자의 만남은, 암 같은 경우는 빅5 병원 이렇게 해서 딱 하는 게 별로 없고 굉장히 정형화된 수술이잖아요. 척추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요. 수술 방법도 많고 시술 방법도 굉장히 많아서 수술하는 의사도 굉장히 많고 시술하는 의사도 굉장히 많아서 의사와 환자들이 수술로 만나는 관계는 전생에 좀 연 같은 게 좀 다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수술한 결과가 굉장히 좋고 환자가 굉장히 선생님 잘 고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좀 인연 같은 것들이 좀 잘 맞아서 이렇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금일 척추 치료 이런 의사는 피하세요. 이렇게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많이 다루는 콘텐츠예요. 저도 개업한 의사이기 때문에 다들 유리하게 얘기하죠. 보통은 이제 전문병원 하시는 분은 전문병원이 좋다, 그런 병원에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제 나름대로 조금 정해봤어요. 첫째, 직접 수술이나 시술을 하지 않고 남을 시키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는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학병원의 교수님의 대부분은 본인이 잘 안 하죠. 아무리 영성이 있는 교수님이라도 밑에 제자 시키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척추는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안 돼요. 특히나 뭐 조금 척추 중에서 고난이도 수술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사실 나오진 않아요. 제가 이제 그 배울 때 선생님이 여는 것부터 다 직접 열고 닫는 것까지 다 직접을 해야 된다. 자기는 다 나 시켜놓고, 우리 선생님 다 시켜놓고, 나한테 그래야지 빨라진다 그랬어요. 그래야지 귀찮아서 점점점 더 작게 째게 되고 꼬매는 게 귀찮아서 점점점 기술이 느는 거지, 다 했는데 뭐 메인만 딱 중간에 들어와서 하면 발전이 없을 거라고. 그죠? 가끔 가다가 내가 다른 병원에 개업 말고 센터장 이런 거 할 때는 의사들도 많고 막 이랬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아니 펠로우를 좀 뽑아가지고 좀 시켜라, 아니 다른 선생들도 좀 시켜라, 그래야지 뭐 외래도 많이 보고 수술도 많이 하고 매출도 더 많이 늘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대학병원이나 제자 양성 목적에서 가능하지만 대학병원이 아닌 전문병원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교육의 병원이 아니잖아요. 교육이라는 거는 좀 남을 시켜도 그 사람이 훌륭한 의사로 키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될 과정이에요. 그거를 감안하고 가는 거야. 서울대학 병원에 가는데 제자들이 와서 한다는 그 간제야 가는 거야. 서울대학 병원 갔는데 교수가 다 해야 돼, 그럼 가면 안 돼요. 그러지 않은 병원들, 그죠? 시키면 안 돼요. 근데 많이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의사가 아닌 뭐 다른 사람 시키게 돼요. 뭐 뉴스에 나잖아요. 뭐 간호사를 시킨다든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끔씩 물어봐요, 환자들이. 선생님 직접 하는 거 맞나요? 나는 한 번도 누굴 시킨 적이 없어. 저는 한 번도 남을 시킨 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피지컬 이그잼이라고 하는 이학적 검사를 하지 않는 의사, 즉 신경학적 검사를 하지 않는 의사. 그건 절대로 안 돼요. MRI만 보고 수술을 하니 많이 시술하니 하는 거는 절대로 안 되고, 적어도 수술하는 환자들은 다 이학적 검사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건반사라고 망치로 좀 두드려도 보고 근력도 다 재보고 이렇게 해봐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비가 와서 발가락 하나도 안 움직여. 근데 무슨 시술을 받고 뭐 주사를 매달 3개월을 맞았대. 아무리 의사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비가 오고 3개월이 됐으면 수술하는 의사한테 가세요라는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이학적 검사를 안 하니까 이 사람이 마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환자 오면 그냥 뭐 시술하고 주사 놔서 돈 벌 생각밖에 안 하고, 혹시라도 수술하러 가라면 그 환자 이제 안 오면 매출 안 올릴까 봐 그 생각밖에 없던가, 아니면 바빠서 그렇던가, 둘 중 하나지만 환자가 너무 다 할 수는 없어요. 환자가 너무너무 아파하고 시술했는데 안 낫고 주사는 안 나오면 이건 MRI 찍어봐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마비가 있으니까 힘이 떨어지니까 수술할 수 있는 병원에 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의사의 책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허리 수술을 여러 번 받았는데 결과가 안 좋아. 나한테 왔어. 근데 건반사 한번 딱 쳐보니까 뛰어. 그리고 발을 보니까 달달달 떨어요. 그리고 환자한테 물어보죠. 젓가락질 잘 돼요? 그러니까 안 된대. 그래서 목에 뭐 있는 것 같다고 찍으니까 목에 디스크가 신경을 꽉 눌러. 그래서 목 수술합시다. 이러고 수술 1시간 만인데 다 좋아졌어. 처음부터 목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학적 검사 꼭 해봐야 돼. 그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수술을 했는데 그 울산에서 수술 4번을 받고 왔는데 나사가 다 부러졌어. 엉망이야. 근데 좀 이상해. 환자가 마비 패턴이 너무 이상해요. 숨도 차고. 근데 나사가 다 부러져 갖고 할 수 없죠, 그죠? 나사 다 받고 했는데 마비가 더 심해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서울대학교에 이순재 교수한테 보내면서 루게리가 아니야 이랬더니 검사했는데 안 나왔어.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 환자가 또 왔는데 마비가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서울대학 교수 가서 한 번 더 검사 받으시면 안 될까요? 너 나사는 잘 다 박혀 있어요, 그죠? 이순재 교수 1년 전에 했는데 근데 진짜 루게릭이 나왔어. 그죠? 루게릭은 한 3년 지나면 숨 못 쉬어서 죽잖아요. 처음부터 루게릭이었던 거야. 근데 이학적 검사에 보면 이상한 게 잡힌단 말이에요. 반드시 해봐야 된다, 그죠? 세 번째는 방송 많이 나오는 의사, 수술쟁이한테 가서 수술을 받는 거지 방송쟁이한테는 방송만 보시는 거예요. 그 수술 많이 하고 바쁜 의사가 방송 나갈 시간이 어딨어. 방송 많이 나오는 의사 조심해라. 네 번째, 공부하지 않는 의사. 공부라는 게 뭐 맨날 뭐 논문 보고 리서치하고 이런 것도 공부지만, 내가 수술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안 좋은 환자인 경우에는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뭐를 더 신경 썼어야 되는 건지 계속 곱씹어 보면서 환자를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또 공부도 해보고 새로운 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해서 어떤 것들 환자한테 적용을 시켜서 결과가 좋을 건지, 이런 것도 공부해요. 꼭 대학병원 교수님처럼 뭐 논문을 쓰고 이런 것도 리서치지만 진료하는 데 필요한 공부를 굉장히 하는, 어쨌든가 계속해서 공부하는 의사가 나한테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혼신의 노력을 하지 않는 의사. 수술을 할 때는 진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수술을 할 때 자기가 수술 잘하고 많이 해봤다고 들어가서 껄렁껄렁 대면서 막 음악 틀어놓고, 나 그거 되게 싫어해. 수술하는데 음악 틀어놓고. 나는 척추 수술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빨리 하지만 음악 절대로 안 틀어. 집중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척추는 수술하다가 한 번 딱 해서 신경 한 번 딱 끊어 먹으면 돌이킬 수 없는데, 이 환자가 병신되는 것도 하고, 사실은 척추 수술은 병신된 사람을 하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마비가 없는데 수술 왜 하냐고. 마비가 오면 하는 거지. 병이 있고 병신이 됐을 때 와서 수술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수술해서 이게 안 돌아오면 이 사람 평생 병신으로 지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혼신의 힘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돈도 벌어야겠지만 그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야 돼요. 뭐 머리 눌린다고 막 이런 빵모자 쓰고, 난 그거부터 잘못된 생각이야. 머리 딱 묶고 들어오고 손 딱 닦으면서부터도 진지하게 딱 깔끔하게 하고 나간다 라고 하고, 음악 같은 거 절대로 못 틀게 하고 조용하게 수술 딱 하고, 수술 끝나고 이제 닫을 때 정도 돼서 그때 돼서 농담도 하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예술같이 해라. 수술은 하나하나 할 때마다 진짜 작품 활동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수술을 잘 못하는 의사, 논문을 많이 써서 학자로서 이름을 나신 분이랑 수술을 잘하는 분이랑 방송을 잘해서 유명하신 분이랑 이게 다 달라. 물론 그게 일치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수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명하신 분이 아니고
수술을 잘 하시는 분한테 가야 된다. 수술을 잘 하시면 누구냐?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굉장히 운도 좀 따라야 되고요. 수술 잘하는 분한테 갔는데 그분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 여하튼 간에 수술 잘하는 의사한테 가야지 유명한 의사한테 가면 안 된다. 뭐 대충 뭐 이렇게 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거고 제 스스로 이렇게 제가 한 얘기니까 저도 이걸 좀 지킬 수 있도록 좀 혼신의 노력을 다 하는 게 뭐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뼈있는 척추 이야기 나눠주신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건강한 척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